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호 태풍 카눈이 세력을 키우며 우리나라를 향해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한반도에 상륙할 카눈은 오후에도 규모와 강도를 유지한 채 충청권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빗줄기가 굵어지는 등 태풍의 영향이 느껴지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철진 기자. 네, 저는 지금 대전천에 나와 있습니다. 대전 지역에서는 오늘 오후부터 짙은 비구름대가 끼기 시작해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바람은 강하게 불고 있지는 않지만요. 태풍의 영향권에 서서히 접어들면서 도심 곳곳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통제 중인 상태입니다. 태풍 카눈은 점차 한반도를 북상해 내일 오전 9시쯤 경남 통영에 상륙하겠고 이후 금산과 대전, 천안 등을 끼고 한반도를 관통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를 전후해 태풍의 중심이 충청권을 지날 전망인데 기상청은 이때도 태풍의 강도가 중규모를 유지한 채 강한 바람과 비를 쏟아낼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충남 서해안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5에서 35m, 내륙 지역에서도 20에서 30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간판이나 지붕이 날아갈 수 있을 정도니 시설물 안전 대비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새벽부터는 빗줄기도 거세져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인데 모레까지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카눈이 우려스러운 점은 기상청 관측 이래 한반도 내륙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경로는 공식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란 점입니다. 현재 태풍의 경로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서쪽으로 좀 더 움직이면 대전과 세종, 천안 등 충청권 대부분이 태풍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 태풍의 오른쪽, 즉 태풍의 위험 반원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동 속도가 다른 태풍보다 느린 탓에 피해가 더 커지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태풍 북상에 따라 대전시는 비상 1단계 근무에 들어갔고 갑천과 유등천, 대전천변 산책로와 하천변 둔치주차장 16곳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충남도는 저지대 등 침수 우려 지역과 강풍 피해 우려에 따른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입장입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자주 노출되지 않았었던 우리 지역인 만큼 지역을 관통하는 이번 태풍에 대해 보다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천에서 TJB 김철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며 충청권도 오늘 밤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들은 태풍 피해 대비해 시설물을 점검하고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지난달 집중호우 복구도 아직 끝나지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조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비닐하우스 안에서 철거 작업을 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진흙범벅이 된 농기계부터 못쓰게 돼버린 천막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들고 옮깁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상추를 키우던 비닐하우스 6동이 큰 피해를 입은 현장입니다. 비가 그친 뒤 보름여 동안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돼 쓸고 닦고 치웠지만 아직도 땅이 마르지 않아 농작물을 새로 심지 못했습니다. 하우스에 비닐을 씌운 뒤 땅이 마를 때까지 20일은 더 기다려야 하는데 태풍이 코앞까지 다가왔던 소식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거 한 번 더 터지면 농민들이 이제 이게 피해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나마 지금 또 수해 입고 뭐 해가지고 피해를 다 이제 좀 처리도 했는데. 이번 태풍이 최대 초속 30m의 강한 바람을 몰고 온다는 이야기에 하우스가 날아가지 않도록 미리 끈으로 묶어 단단히 고정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들쑥들쑥 해도 살짝 부드러워갖고 괜찮아요. 보통 이걸 하면은 뒤집어지지는 않아요, 하우스가. 논산천이 범람하며 무너진 제방에서도 태풍에 대비해 방수포 등으로 덮고 고정하는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무너졌던 논산천 제방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거대한 천을 덮어두고 모래주머니 수십 개를 쌓아 임시 고정한 상태입니다. 태풍 카눈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충청권을 관통해 올라가며 많은 피해를 낼 가능성이 높아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포함해 취약 지역 점검에 나서는 한편 충남도는 보령항과 태안항에 정박 중인 4만에서 10만 톤급 대형 선박들도 서해 먼 바다로 대피시켰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산림청은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재난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를 통해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산사태 위험 우려 시
산사태 예측 정보와 예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전파할 예정입니다. 또 태풍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내포문화숲길, 지리산 둘레길 등 주요 숲길을 전면 통제하고 자세한 통제 상황은 숲길 안내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모레 새벽 사이 충남 서해안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35m에 이르겠다며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어 갯바위나 해안가, 저질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항구와 포구에 정박된 선박의 계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태풍 소멸 시까지 통제구역 출입과 낚시, 레저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발생 이후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교사 피습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교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이 낭떠러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안전망이 뚫린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의 사망 사건과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흉기 사건으로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특히 외부인이 아무렇지 않게 흉기를 갖고 학교에 침입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자 교육 현장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잇따른 교사 인명 피해와 관련해 대전 지역 교원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전 교원단체 총연합회와 전교조 등 6개 교원단체들은 이념과 성향을 넘어 지역 최초로 연합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교사들의 생명이 낭떠러지에 몰린 교육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악성 민원인과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들로부터 무방비 상태라며 교권보호, 원스톱 서비스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아동학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남용으로 인해서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무분별한 신고로 이어져서 선생님들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박탈되는 부분, 이 부분을 시급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시고요. 또 학교 민원 창구를 단일화하고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 매뉴얼, 교권 침해 사안별 지원 시스템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의견도 적극 청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안전하게 그런 사전 예약제라든지 이런 것도 도입이 됐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좋은 그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이번 기회에 그것도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원단체들은 무너지는 교육 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사의 실질적 보호 대책과 무분별한 교사의 직위 해제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 계획 수립도 요구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입국도 하지 않은 예멘 대원들의 숙소를 지역 대학 기숙사에 배정하며 준비한 출장 뷔페 음식을 전부 폐기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충남도와 홍성군에 따르면 어제 잼버리 조직위가 홍성군 해전대 기숙사에 예멘 대원 175명을 배정하며 대학 관계자와 지자체 공무원들은 긴급히 환영 현수막을 만들고 기숙사 청소를 했지만 밤 9시가 넘어서야 배정됐던 예멘 대원들은 한국에 입국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준비 과정에서 조직위 측이 인솔자의 연락처조차 확인해주지 않았다며 현재 사건 경위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식당 업주가 음식을 조리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다른 범죄로 형을 살다가 출소한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6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식당 10곳을 돌며 500여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했고 대전의 한 PC방에 있던 A씨를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광복절 특집으로 미국 가문이지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이면서 6.25 참전 용사로 활약했던 닌튼가의 후손인 인유한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교수님의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이셨고 또 아버님은 6.25 참전 용사이셨는데요. 그러고 보면 이 선대에는 한국 사랑이 매우 특별했던 분들 같아요. 할아버지는 이제 1912년도에 이제 독신으로 선교사로 오시는데 이제 3.1 운동을 19년도에 보시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미국의 특사로 가서 일본 경찰의 잔혹감을 고발을 했습니다. 신문에 기고도 하고. 아버지는 인천 상륙작전 후에 이제 인천에 세관장을 하고 또 사실 외삼촌 어머님 동생이 장진우 전투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에도 한국하고 같이 했고 어려운 때도 같이 함께 한국을 지켜주는 그런 일에 좀 참여한 건 사실입니다. 이런 선대 공로와 함께 교수님의 업적도 보태주셔서 이 집안이 특별 기화 케이스가 돼서 이제 다 한국인이 되셨는데요.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한마디로 조상만 잘 만난 거죠. 그래서 한국은 저한테는 너무너무 제가 받은 선물이 많기 때문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어떻게 갚을 것인지 이 은혜를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의료의 한류를 일으키려고 기여를 하는 그런 일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준 것보다 받은 게 훨씬 큽니다. 린튼 가문이 또 대전 지역과도 인연이 깊더라고요. 네. 할아버지께서 한남대학교를 설립하셨고요. 네. 교수님을 비롯한 가족들이 계속해서 또 대전 지역에도 거주하시지 않았습니까? 한남대학교는 이제 6.25 후에 그 당시에 대덕군 오정리, 지금 오정동입니다, 대전에. 거기에 사과밭, 배밭에 이제 터전을 잡아서 56년도에 한남대학을 세우게 됐습니다. 또 외국인 학교도 같이 설립을 해서 제가 사실 70년도에 6년 동안 그 대전에서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인연이 깊고 대전의 인심도 너무 좋고 충청도도 많이 사랑하게 됐고 또 한남대학이 어떤 할아버지가 그 어떤 마지막 한국에 기여한 선물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또 자유를 위해서 헌신하신 린튼 가문을 보면 아마 교수님께서는 광복절은 너무 새롭게 다가올 것 같아요. 매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늘 주장했던 거는 자유는, 독립은 피와 땀, 때때로는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 된다. 제가 어린 나이에 그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그 좀 철이 드니까 정말 귀한 말이구나.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한국 사람을 믿었어요. 한국인의 그 저력과 가능성을 보고 아마 살아계셨으면 두 분 다 굉장히 뿌듯하게 기분 좋아할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른바 서울 동대문 짝퉁시장에서 200억 원 상당의 위조 명품 브랜드를 판매한 도소매 업자들이 특허청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동대문 세빛시장에서 명품 브랜드 위조 상품을 판매한 45살 A씨 등 도소매업자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짝퉁시장으로 불리는 세빛시장 일원 노점에서 지갑, 가방 등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상표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이틀간 집중 단속에서 루이비통, 샤넬 등 41개 위조 유명 브랜드 지갑, 가방, 벨트 등 1,230점, 명품가액 200억 원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대전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사단이 올해 온라인에 올라온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1,600여 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고했습니다. 대전 여민회 부설 성폭력 상담소 다힘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부터 3개월간 적발된 게시물 1,591건 중 불법 성매매 광고가 33%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 괴롭힘, 불법 합성 및 편집된 게시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자들 10명 중 6명 이상은 여성이었으며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도 3%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시가 발주한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최근 부실공사 논란의 핵심이 된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현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도시공사가 최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갑천 1, 2단지 아파트와 구암 신탄진, 낭월지구 청년주택을 점검한 결과 보호 없이 바닥과 기둥만 있는 구조의 무량판 공법은 없었으며 안전성 설계에 따라 적합한 자재와 시공 방법이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계 단계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 설계 안전성 검증 절차를 신설하고 시공 단계의 부실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시공 품질 확보, 감리 업무 실태 수시 점검 등 부실 공사 근절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